1482번.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비누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160g, 표준 편차가 4g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 모집단위죠. 평균이 160, 표준 편차가 4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야. 이 비누 상자에서 이 공장에서 추출한 비누 4개가 들어있고 n의 값이 4라는 거고요. 무게가 Ag 미만이면 불량품으로 판정한다고 한다. 이 공장에서 판매하는 비누 상자 한 개를 임의로 선택할 때 선택한 한 상자가 불량품으로 판정될 확률이 0.028이다. A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네, 그죠? 그러면은 이 Ag이라는 게 결국에는 몇 개의 무게인 거야? 비누 4개의 무게. 4개의 무게인 거지. 그럼 하나의 무게는 4분의 2 이렇게 되는 거겠지. 네. 그럼 표본 평균에 대한 정규분포를 생각을 하면 160,2의 제곱이죠. 그러면 이 표본 평균의 무게가 4분의 A 미만이면 불량품이라는 거야. 그럼 얘를 이제 표준화를 시키는 거지. 4분의 A에서 뭐를 빼주고 160을 빼주고 얘를 2로 나눠줘. 얘가 이게 0.0228이 돼야 된다고. 네. 그럼 0.0228에 해당하는 게 뭐야? 요거죠. 네. 그럼 얘 값은 미만이니까 마이너스 2가 돼야겠지. 얘가 그럼 4분의 A 빼기 160은 빼기 4가 되는 거고, 그럼 4분의 A는 156인 거죠. A의 값은 64, 24, 4, 5, 22, 4, 1은 4, 624. 이게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해가요? 그 다음 또 1483번. 어느 초콜릿 공장에서 만드는 초콜릿 한 개의 무게 평균이 얼마래? 그리고 표준 편차가 4g인 뭐를 따른대? 정규 분포를 따른대.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모집단에 대한 정규 분포가 30,4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 공장에서 초콜릿 4개씩 한 상자에 담아서 판매를 하는데 표본의 크기가 결국엔 그럼 4란 얘기인 거죠. 근데 이제 초콜릿 담은 상자의 무게가 요 녀석 이하이면 불량품 상자로 판정된다고 한다. 그러면 불량품이 될 확률 먼저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은 이 109.76이 4개의 표본에 관한 거란 말이야. 그럼 요것도 하나로 고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24, 7에 28, 27.44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표본 평균에 대한 정규 분포는 또 30,2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P 바이 X가 27.44 이하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 P Z는 30에서 27.44에서 30을 빼면 마이너스 2.56이죠. 이걸 2로 나눠주는 거지. 그러면 결국에는 1.28. 마이너스 1.28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0.5에서 0.4를 빼주니까 0.1이라고 이해돼안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400개 중에 불량품인 상자가 28개 이하일 확률을 구하래. 이항분포예요. 이항분포 400, 10분의 1이 되는 거고 얘를 가지고 정규분포로 고치는 거야.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하면 평균이 뭐가 돼? 40이지. 그럼 여기다 10분의 9를 곱하면 6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자의 개수가 몇이야? 28개 이하. 그럼 표준화를 시키면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 이하죠? 마이너스 2에 해당하는 게 0.48이잖아. 마이너스 0.02. 이게 구하고자 하는 확률인 거다. 이해돼요? 그 다음 또 끝나긴 했는데 그 1370번 쪽에요. 네. 그 자연수 n의 최소값 구할 때 그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꼭 써야 돼요. 그 n분의 시그마 제곱 쓰면 안 돼요. 네? 표준하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맞지 않을까? 표준 편차니까. 표준화를 시키려면 그렇게 해야 돼서. 알겠어. 질문 없나요? 숙제 여기까지입니다. 윤사는 질문 없어요? 지금까지 안 했어. 추정 합시다. 오늘 해야 되는 건 모평균의 추정. 숙제하면서 뭔가 좀 이상한 점들은 발견 못했나요? 문제들을 풀면서 왜 이런 걸 이렇게 하지라는 생각 안 해봤나?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했어요. 어떤 부분에서? 일단은 아직도 왜 n을 나누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아니 그딴 거 얘기하는 게 아닌데.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아니 아직도 그게 이해가 안 됐을 뿐이에요. 내가 그래서 그거 예를 들어 설명해 줬잖아 그 부분을. 아니 그 5초를 줄인다고는 말씀해 주셨는데 뭐 무슨 노차를 줄여? 5초 줄인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n 나누는 게? 뭐 분산해서 n분의 그거? 예. 아니야. 예? 아니에요. 그거는 표본 평균에 대한, 그러니까 표본에 대한 분산을 생각을 할 때 n-1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너? 그거랑 헷갈리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었어요? 아니야 다르죠. 표본 평균에 대한 거랑 그 표본에 관한 거랑. 그래서 그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해줬잖아. 그걸 증명하는 게 좀 복잡해요. 문자로 하는 게. 문제들을 보면 항상 모집단에 대한 자료의 값이 어때요? 주어졌죠. 예. 여기도 정규 분포인데 모집단. 근데 표본들에 대한 걸 생각을 한단 말이야. 우리가 보통 모집단이 너무 커서 표본들을 생각하는 경우는 있어도 보통 모집단에 대한 정확한 자료의 값이 있는데 다시 거기서 일부만을 뽑아서 표본을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잘 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까지 문제들을 보면 모집단의 자료의 값은 정확한 거야, 부정확한 거야? 정확해요. 정확한 거야. 만약에 대통령 선거를 해, 그럼 지지율 조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다 조사를 했어. 근데 갑자기 구리에 사는 사람들만 다시 조사를 하겠대. 그게 의미가 있냐라는 거지. 모집단의 자료의 값이 정확한 거잖아. 모집단의 자료의 값은 1번이 당선이 확실시 돼. 근데 구리는 1번이랑 2번을 비교해 보니 2번이 조금 더 앞서. 그럼 진짜로 대통령 선거를 하면 2번이 되겠니? 아니잖아. 1번이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문제들을 보면 다 모집단의 자료의 값이 주어지고 표본들을 생각하는 문제들이었다고. 그게 오늘 추정을 하기 위한 밑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모집단의 자료의 값이 주어지면
이 모집단을 가지고 표본들에 대한 거를 예측하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확인의 용도로 지금까지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 모집단을 가지고 표본을 확인할 수 있으면 반대로 표본을 가지고 뭘 생각할 수 있어? 모집단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추정이에요. 예측하는. 그 구리시에 있는 사람들이 투표한 거 가지고 전체 국민들이 투표한 걸 예측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네. 물론 오차라는 게 발생을 하죠. 그럼 굳이 왜 뭐가 굳이 왜야? 오차가 생기면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냥 예측만 하는 거지. 예측만 하는 거야. 가능성에 대한 걸. 근데 이 추정이라는 거, 결국엔 표본들을 가지고 모집단에 대한 걸 예측하는 건데, 우리가 하는 거는 뭐에 대한? 모평균에 대한 추정만 합니다. 근데 이 추정을 할 때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그게 이제 뭐냐면 신뢰도예요. 믿을 수 있는 정도, 이걸 신뢰도라고 얘기를 하죠. 한 번씩은 들어봐서 알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신뢰도는 크게 95%의 신뢰도, 99%의 신뢰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이 95%의 신뢰도의 의미가 뭘까? 5%는 믿지 못한다. 그쵸? 이게 원래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만약에 100개의 표본들을 가지고 모평균을 예측을 하잖아. 그럼 그 중에 95개는 모평균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 나머지 5개는 모평균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거든. 만약에 크기가 100인 표본을 100개를 뽑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100개의 표본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각각을 가지고 모평균을 예측을 하는 거야. 그럼 그 중에 95개는 실제의 모평균을 포함하고 있는 것의 개수가 95개라는 거고, 나머지 5개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신뢰도거든. 근데 이렇게 이해를 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문제를 풀 때. 그래서 조금은 다른 의미기는 한데, 그냥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게. 신뢰도 95%가 그냥 나머지 5%는 오차인 거고, 실제 모평균, 어떤 우리가 신뢰 구간이라는 걸 구했을 때 이 구간 안에 모평균이 있을 확률이 95%다.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게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쉽거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신뢰 구간이라는 얘기를 왜 했냐면, 얘들아, 표본을 가지고 모평균을 추정할 때 이 모평균이 딱 93이다, 94다 정확하게 예측은 못해요. 그냥 어떠한 범위를 가지고 이 범위 안에 모평균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우리가 이 구간을 구했을 때 실제 모평균이 이 안에 있을 확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된다? 95% 정도 된다라는 거지. 알겠니? 99%의 신뢰도로 한다면 99%. 그치? 근데 이런 거 될까? 중간고사 시험을 봤는데 우리 학교 전체 평균이 0점에서 100점 사이야. 이거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 의미가 없잖아. 당연한 거잖아. 근데 우리 학교 평균이 45에서 50 사이에 있을 거래. 그런 건 의미를 갖는다고. 알겠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모집단에 대한 평균을 예측을 할 건데, 뭐를 가지고 한다고? 신뢰도. 그렇죠. 신뢰도인데 표본들을 가지고 예측을 하겠죠. 그럼 표본 평균에 대한 정규 분포를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n,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르는 정규 분포를 생각할 수 있거든. 우리가 이제 모평균을 추정하기 위해서 표본을 이용한다 그랬잖아. 표준 정규분포 표 혹시 부록에 있는 사람은 참고하세요. 뭐라고 하셨어요? 무슨 표? 표준 정규분포 표. 거기 없을 거예요. 거기까지 복사를 안 해서. 자, 우리는 이 표준 정규분포표를 계산한 사람 때문에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z의 값이 1.96인 거를 찾아보면 1.96이니까 요거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정규분포에서 표준 정규분포에서 얘가 0이고 얘가 1.96이면 여기의 확률이 0.4750이란 얘기야. 이거 2배 하면 뭐가 되니? 0.95가 되죠. 그래서 이 z의 값이 신뢰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일로 돌아가면 P Z가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 이거에 대한 확률이 뭐가 돼? 0.95가 된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된다고? 0.95가 된다고. 그럼 그때의 이 표준 정규 분포에 해당하는 이 Z의 범위를 가지고요 모평균을 추정을 해요. 자, 만약에 이 표본 평균을 가지고 표준화를 시켰다라고 한다면 우린 Z를 뭐라고 쓸 수 있어? 루트 n분의 시그마분의 바x 빼기 m이라고 적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이 m이 의미하는 게 뭐야? 평균. 뭐의 평균? 목평균. 모평균이라고. 그래서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 루트 n분의 시그마분의 바x 빼기 m 요 식을 정리하는 거야. 오케이? 뭐에 관해서? m에 관해서. 자, 양변에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해요. 그리고 표본 평균을 다 넘기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리고 양변에 마이너스만 곱해버리면 이 식이 어때? 이렇게 정리가 되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게 이 범위 안에 모평균이 있을 확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라고? 95% 정도 되는 거라고. 알겠니? 그렇게 이해를 하자고. 자, 여기에 보면 2.58이라는 것도 나오거든요. 2.58 0.4951이지. 이거 2배 하면 뭐가 돼? 0.9902가 되죠. 뭐 0002도 있긴 하지만 그냥 그거 없다고 생각하면 뭐에 가까워? 99%에 가깝죠. 그럼 그때의 신뢰 계수는 뭐가 된다? 2.5가 된다라는 거야. 알겠니? 네.
그래서 우리가 얘를 표준화시킨 이 확률의 값에서 뭐를 예측하는 거다? 모평균을 예측하는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만 좀 기억하면 돼요.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 뭐가 나와? 오른쪽 식에서 이쪽 식을 빼면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돼버리지. 얘를 우리가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만약에 99%에 대한 실내 구간의 길이다. 그러면 1.96 대신에 뭐를 쓰면 돼? 2.58을 쓰면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요 단계 있죠? 요 단계. 우리가 이거 하기 전에. 이거는 표본 평균이고 이게 모평균이지.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보통 오차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n-바x 절대값이면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 다른 말로 우리는 이거를 오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해요. 근데 우리가 얘를 어떨 때 조금 써먹냐면 내년에 선거 있다 그랬잖아. 아마 이제 뉴스에서 이제 출마하는 사람들의 지지율 이런 것들을 분명히 얘기할 거거든. 그러면 TV에 보면 요 가운데 밑이나 오른쪽 밑 이런 데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 신뢰도 95%,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1.5%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2.5% 이런 식으로 나올 거거든. 그럼 이거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봐봐. 뭐 구리값. 근데 1번 누구인데 얘의 지지율이 43%래요. 2번 땡땡땡인데 얘의 지지율이 38%래요. 그러면 표본 오차가 뭐라 그랬어? 플러스 마이너스 1.5%라 그랬지. 그럼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득표 비율은 43%에서 1.5를 빼면 41.5%부터 44.5%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36.5%부터 이렇게 받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 근데 이 둘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 없어? 없죠. 네, 없죠. 없잖아. 표본 오차 범위 안에 들어오질 않는다고. 그러면 이때는 1번의 당선이 확실시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신뢰도는 이렇게 써먹는다고. 근데 만약에 얘가 41%가 나왔어. 그럼 얘는 39.5%부터 42.5%니까 이거 봐봐. 겹치는 부분이 있어 없어? 있어요. 표본 오차 범위 안에 서로 들어가죠. 이럴 때는 이제 접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그럼 뭐 이거 근데 한 거를 뭐 나중에 뉴스 나오면 좀 아는 척해. 엄마한테 나 수학 배워서 이런 거 좀 했다고. 그럼 되잖아. 알겠니? 근데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다루지 않아요. 그냥 기계적으로 요 세 개만 구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조금 얘를 정리를 좀 해보면 신뢰도 알파 퍼센트로의 추정이라고 하고요. 신뢰 계수를 K라고 할게요. 이 신뢰 계수는 뭐냐면 아까 뭐 1.96, 2.58 이런 거 있지. Z의 값. 그걸 우리가 보통 신뢰 계수라고 얘기를 하거든. 첫 번째
진서가 너 안 들으면 숙제 못한다. 실내 구간 바 x-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바 x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표현돼. 두 번째, 실내 구간의 길이는 얘에서 얘를 어떻게 빼준다고. 그럼 얘는 결국엔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야. 세 번째,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 오차자. 절대값 n-바x는 작거나 같은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거 세 개를 외우셔야 돼요. 알겠니? 정훈아 저 그냥 아닙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얘들아, 신뢰도가 커지면 실내 계수는 커져요, 작아져요? 신뢰도가 80%, 85%, 90% 이러면은 실내 계수 요 K의 값이 커져, 작아져? 작아져. 웃기고 있네. 95%일 때 아까 1.96이고 99%일 때 2.58이라고 했는데 뭐가 작아진다는 거야? 어? 커지죠. 그지? 자, 그러면 하나 물어보자. 신뢰도가 커지고 표본의 크기가 작아지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길어진다. 맞아요? 네, 길어져요. 왜? 여기 실내 구간 길이가 n 작아지면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라고. 아니 작아지면 커지고 그냥 계속 커지면 이게 실내도 커지면 계속 커지니까. 신뢰도가 커지면 K가 커지죠. 네. 표본의 크기가 작아지면 나누는 수가 작아지니까 또 어때? 커지겠죠. 그럼 실내 구간의 길이는 당연히 길어진다고. 맞죠? 신뢰도는 일정하대. 그러면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보다 정확한 모평균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했어. 윤서야, 이거는 맞는 말일까? 어때요? 아니라고? 자, 맞다. 손 들어봐. 맞다. 보다 정확한 맞다. 3명. 틀리다. 너 왜 안 들어? 얘들아, 표본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예측하는 값이 정확하겠니? 부정확하겠니? 부정확하죠. 표본이 많아지는데? 좋죠. 아니, 표본이 많아지면 모집단에 가까워지는 건데? 네, 많아지고 있어요. 그치?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서는 실내도 얘는 일정해. 근데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실내 구간의 길이가 길어져, 짧아져? 짧아져요. 짧아지지. 그럼 너희들 잘 생각을 해봐. 60에서 90까지 해서 모평균을 예측하는 것과 표본의 크기가 커짐으로써
70부터 80까지 여기에서 모평균을 추정하는 거 어떤 게 더 정확하겠어? 70 80. 어. 그럼 근데 뭔가 실내 구간이 그것보다- 넓어진다. 실내 구간이 넓어진다. 실내를 많이 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은 안 된다고.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뭐 보다 정확한 모평균을 예측할 수 있다 이 말이 뭔지는 몰라도 표본의 크기가 많아진다라는 거 자체가 모평균에 가까워진다라는 거니까 보다 더 정확한 자료의 값을 예측한다라는 거는 맞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맞는 말이에요. 알겠니?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조금 해야 된다고 얘네들은. 아마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아이고 다 맞추네. 아이고 다 맞추겠어요. 그럴 수가. 제발요. 이거 다음 주다 까먹고. 전 추정 반대 아니에요? 딱 응? 반대 아니에요? 모평균에? 추정이 모평균 표본 구하는 거 반대 아니에요? 뭔 말이야? 어떤 의미로서 나한테 질문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 표본 뭐 어떤 표본? 뭔 말이야? 약간 그게 그냥 합시다. 정리하고 안 하라고. 뭔가 미분 적분과 그런 거 비슷한 거 아니야? 약간 느낌이 비슷한. 지식인한테 물어봐. 욕먹을 것 같다. 자, 어느 농장에서 키우는 돼지의 무게는 표준 편차가 5kg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 이게 뭐야? 5표준 편차가 주어진 거죠. 시그마가 5란 얘기인 거야. 네. 이 농장에서 돼지 100마리를 이미 추출했대. n의 값은 뭐가 돼야 돼? 네. 100이 되는 거죠. 근데 이 100마리에 대한 무게의 평균을 조사했더니 150이었대. 근데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근데 여기 보니까 0.95에 해당하는 z의 값이 얼마래? 1.96이래죠. 아직 공식들을 못 외웠을 수도 있으니 얘를 한 번 더 적어두고 할게요. 자, 그러면 150 마이너스 실내계수는 뭐가 돼야 돼? 1.96 루트 n 10분의 5 얘가 150 플러스 1.96 10분의 5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얘가 네. 0.98이죠. 그럼 계산하면 뭐가 되겠어? 149.01 이렇게 되겠네. 02. 정답은 2번이네요. 그지?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고. 그냥 어때? 뭘 의미하는지만 알면 네가 그냥 이걸 외운 상태에서 집어넣기만 하면 된다고. 알겠니? 그 다음 한번 시켜봐. 좋은 생각이에요. 됐어. 네? 자. 이거 시켜볼게. 방식. 1489번 문제를 한번 봐봐. 자, 어느 양식장에서 키우는 물고기의 길이는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네. 이 양식장에서 키우는 물고기는 몇 마리야? 36마리. n의 값이 36이네. 네. 길이의 평균이. 그럼 표본 평균이. 32. 표준 편차가 뭐래? 3. 여기서 이게 좀 중요해요. 얘가 지금 말하는 3은 뭐 표준 편차예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예요. 평균의 편차. 그치? 지금 루트 n분의 시그마가 3이라고 얘기를 한 거지. 네. 맞아?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모 표준 편차를 알아야 추정을 할 수 있거든.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면 모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분산을 알아야 되잖아. 그럼 분산을 안다라는 거는
모평균도 안다는 얘기야. 예. 그치? 그러면 자료의 값이 이렇게 주어졌다라는 건 잘못된 정보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시그마를 알아야 되거든. 시그마를. 우리가 이 식에서 이 녀석은 모표준 편차잖아. 네. 이 값을 알아야 된다고. 네. 근데 여기에서 이거를 좀 기억을 하세요.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표준 편차를 모 표준 편차로 대신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 충분히 크다라는 게 n이 30 이상이면 돼요.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루트 n분의 시그마가 3이 아니라 얘를 그냥 시그마로 생각해야 된다. 무조건 너희들은 문제에서 모 표준 편차라고 언급이 돼 있건 표본 표준 편차라고 언급이 돼 있건 둘 다 그냥 뭐로 생각하는 거야? 모 표준 편차로 생각하는 거라고. 알겠어? 그 기준이 뭐예요?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그러니까 충분히 그게 30 이상이면 된다고. 근데 그 무조건 그러면 30이란 숫자예요? 뭐가? 뭐 어떻게 막 아니 이게 내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게 너무 애매하잖아. 그래서 내가 모든 교과서와 모든 내가 갖고 있는 문제집들을 다 찾아봤거든. 없어요? 이거에 대한 정확한 얘기를 해준 데가 한 군데도 없어. 그냥 다 이렇게만 설명이 돼 있어. 혹시 시험에 나온 적이 있나요? 저런 게? 아니죠. 시험 문제는 나오죠. 나온다고요? 문제가 이렇게 나오죠. 그냥 이렇게. 이걸 계산하시오라고 나온다고.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보통 그냥 공부하는 아이들은 그냥 표준 편차라고 얘가 나오니까 얘를 시그마라고 생각을 해. 근데 이제 조금 꼼꼼하게 공부하는 아이들은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한다고. 여기서는 분명히 모 표준 편차라는 걸 언급을 했는데 여기서는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라고 했잖아. 그럼 선생님 이게 루트 n분의 시그마가 3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다고. 네. 근데 우리가 이 추정을 함에 있어서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표준 편차가 주어지잖아? 근데 표본의 개수가 30 이상만 되면 그 표준 편차를 그냥 다 모 표준 편차로 생각한다고. 알겠어? 그냥 헷갈려 하지 말고 외워. 어쩔 수 없어 이거. 그리고 예전에 통계학과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고등학교 과정을 이거 설명할 수가 없대. 그냥 이게 최선이라고 얘기하더라고. 이거 내가 고민 진짜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거든. 이거 설명을 어떻게 할까. 근데 결론은 그냥 받아들이자. 이거밖에 안 되더라. 30 이상. 그냥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추적을 함에 있어서 문제에서 모 표준 편차라고 언급이 되는 경우가 있고 표본 표준 편차라고 언급이 되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을 거야. 하지만 둘 다 그냥 뭐로 생각한다? 모 표준 편차로 생각하면 된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된다고. 그래서 또 추정을 해보면 나머지는 똑같아요. 32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 6분의 시그마 32 플러스 1.96 곱하기 6분의 3 알겠습니까? 0.98이죠. 31.02 정답은 2번이네요. 알겠습니까? 어려워요? 괜찮죠?
1492번 한번 해볼까요? 시크릿이 어디라고? 아 그런 거. 근데 그러면은 아니 자, 여기서 C의 값을 구하래. 여기서 C의 값은 뭐야? K 곱하기 어디서 같은 거야?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 네. 95%니까 1.96 루트 n이니까 10 표준 편차 500. 그냥 요거 계산하면 된다고 치면 답은 맞았어요. 98 나와요.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알겠어? 오늘 그냥 요거만 해. 오늘은 요게 끝이야 그냥. 뭐 다른 것도 없어. 1494번 문제도 한번 해보실까요? 알겠습니다. 풀렸다가 답을 알아. 대학 A하고 D. 자, 94번을 보면은 n의 값이 얼마예요? 64죠. 표본 평균이 12 그리고 표준 편차가 4라고 주어진 거야. 그럼 A의 값은 95%의 신뢰 구간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12-1.96 곱하기 8분의 4 이렇게 되는 거고, D의 값은 99%에 해당하는 거니까 2.58 더하기 2.58이란다. 12 더하기 2.58 곱하기 8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두 개를 어떻게 한대? 더하는데. 그럼 24에서 요식에서 이거 뺀 거잖아. 그러면은 뭐가 되나? 2분의 1이니까 0.98이 되는 거고, 여기는 1.29.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3.1 아니면 0.3일? 0.31이지. 24.31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돼요? 그 다음 유형을 한번 봐볼까요? 1497번. 풀어요? 아니요, 이건 내가 풀 거예요. 어느 회사 직원들의 하루 여가 활동 시간은 모 평균이 m, 모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회사 직원 중 n명을 이미 추출하여 신뢰도 95%로 추정한 모 평균 m에 대한 신뢰 구간이 요 녀석일 때 n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거든. 네. 근데 얘는 보면 표본 평균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있지 않아요. 나와 있지 않죠. 근데 우리가 이 38.08이라는 건 표본 평균 빼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 나온 거고, 네. 45.92라는 건 표본 평균 더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1번씩, 이게 2번씩이라고 하면 2번씩에서 1번씩을 빼. 그럼 뭐가 돼? 신뢰 구간의 길이 얘가 나오는 거지. 네.
그러면은 45.92에서 38.08을 빼버리면 7.84 이렇게 돼버린다고. 네. 그러면 우리는 요 n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표준 편차가 뭐라고 나와 있어? k의 값은 1.96이죠. 그러면은 3.92 곱하기 10이니까 39.2 곱하기 루트 n분의 1이 7.84가 된대. 이해되니? 이해돼요?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7.84분의 39.2가 루트 n이잖아. 그러면 5가 되나? n의 값은 25 이렇게 구해준다는 거예요. 알겠니?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얘들아 표본 평균을 물어봤어. 어떻게 하면 되겠어? 평균이요? 표본 평균 바엑스를 물어봤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쪽쪽을 더해주면 됐잖아요. 요거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뭐로 나눠줘? 2로 2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하나만 풀어보고 쉬었다 할게요. 1499번 한번 해보세요. 자, 1499번은요 n의 값과 표본 평균을 구하는 거죠. 근데 좀 전에 앞에 문제에서 얘기했듯이 이 두 개를 더해. 그러면 이게 90.08이죠. 그럼 이걸 2로 나눠준 게 45.04.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바엑스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n의 값은 이 식에서 이 식을 빼. 아이고. 전화 받아야 되는데 이거 44.06이죠. 네. 그럼 여기에 뺀 게 뭐가 돼야 돼?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잖아요. 그럼 얘 값이 1.96이고 얘 값이 4죠. 네.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네. 네. 조금만 내가 양지 나갔을 때부터 안 봤어요. 양이지가 컸지. 자, 1502번 문제 볼까요? 어느 마을에서 수확하는 수박의 무게는 평균이엔 표준 편차가 1.4kg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마을에서 수확한 수박 중에서 49개를 이미 추출하여 얻은 표본 평균을 이용하여 이 마을에서 수확한 수박의 무게 평균 m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하면 이렇게 됐을 때 a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 7.99이라는 거는 뭐야? 표본 평균 더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죠. 얘가 95%니까 얘는 1.96이고 루트 n은 7, 표준 편차는 1.4죠. 그럼 이게 약분하면 0.2가 되는 거네. 그러면은 1.96 곱하기 2 하면 3.92죠. 근데 0.392 이렇게 돼버려서 결국엔 표본 평균은 뭐가 되는 거야? 7.992에서 0.392를 빼는 거잖아요. 그럼 계산하면 뭐가 돼? 7.6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A의 값은 7.6에서 뭐를 빼는 거야? 0.391을 빼는 거죠. 그럼 뭐가 되나? 7.298 좋아요. 이렇게 계산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공식만 잘 이용하면 돼요. 어려운 게 별로 없어.
1510번 문제. 편 베이스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베이스는 저것도 다 맞아요. 얘도 이런 선에 박혀있는 하얀색 네모 쪼가리고 네모 쪼가리 네모판이고 베이스 1510번을 봅시다. 자, 표준 편차가 11에 N개의 상자고요. 근데 95%에 대한 신뢰 구간이 요 녀석이니까 얘들아, 그럼 256.96에서 253.04를 빼면 95%에 대한 신뢰 계수가 1.96이잖아. 그러니까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10 이렇게 될 거야, 그지? 그렇죠. 그럼 이 녀석을 빼면 네. 3.92죠. 얘가? 아니야? 맞아요. 그럼 여기 이렇게 지워지니까 2지. 그럼 루트 n분의 10이 2라는 거다. 맞아요? 네. 근데 우리는 아니야? 뭔가 근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10이 필요한 거잖아. 참. 나 잘못했다고? 그 이거를 제 위에서 곱하기 2로 해야 되지 않아요? 왜냐면 둘이 빼줬으니까. 아, 그러네. 2를 안 했네. 그럼 얘가 1이라는 거네. 네. 네. 그래요. 그러면은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10이 그냥 2.58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표본 평균은 어떻게 되나? 이 두 개를 더하면 나는 이해줘. 500 몇이 되는 거야? 510이니까 250. 255? 그럼 255에서 2.58을 하나 빼고 더해주고. 하나 더해주고, 그럼 257.58 있는 게 어디 있어? 2번. 이렇게 찾으면 되겠다. 그죠? 그쵸. 다 이런 유의 문제예요. 1514번을 봅시다. 풀어요? 네. 아이고. 쌤, 근데 디귿이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포함된다. 반드시 말 그대로 추정을 하면 그 안에 무조건 모순견이 들어가 있냐라는 거죠. 하나만 하니까. 1514번. 그거 함수로 옮겨야 돼. 모표준 편차가 이래. 시그마의 값이 얼마라는 거야? 2요. 2. n의 값이 4라는 거죠. 그쵸. b-a라는 건 95%에 대한 신뢰 구간이잖아. 네. b-a는 2 곱하기 루트 n 2분의 시그마 2 맞네요. 아, 틀리네. 예? 왜요?
틀린 거 아니야? 맞았죠. 곱하기 1을 안 아, 또 2를 안 했네. 아, 왜 이러지? 2 맞네요. 그죠? 그 다음에 얘들아, 이 B-A랑 D-C잖아. 뭐의 차이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D-C는 6 2 곱하기 2분의 2 곱하기 3이잖아. 네. 그럼 얘 값이 뭐가 나와? 3이 나오잖아. 그럼 얘가 3분의 2 하면 얘랑 어때? 6 아니에요? 3이 아니고 6. 위에 게 4. 그러네. 3분의 2 하면 얘가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나오죠. 근데 어차피 루트 n분의 시그마는 여기에서도 똑같고 여기에서도 똑같단 말이야. 이 실내 계수의 b만 생각하면 된다고. 그리고 디귿은 말이 안 되죠. 반드시라는 말 때문에. 기억 니은신 정답입니다. 1516번 한번 해봅시다. 1516번. 오. 지금 녹화하고 있어요. 네. 어? 1516번. 복숭아의 무게는 모평균이 m, 모표준 표체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네. 이 과일 가게에서 생산하는 복숭아 중 36개를 이미 추출하여 구한 무게의 표본 평균의 값이 바x이고 이를 이용해서 99%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했다. 이렇게 표현됐다라는 거거든. 그럼 저기서 말하는 C는 뭐가 되는 거야?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의미하는 건데 99%에 해당하는 건 0.495 이거 두 배 하면 뭐가 되나? 0.99가 되죠? 맞니? 그럼 그때 신뢰 계수 K가 2.58이 된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가? 그리고 루트 n 6분의 표준 연차를 모르니까 시그마 이게 C의 값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0.43 곱하기 시그마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근데 이 과일 가게에서 판매하는 복숭아 중 이미 추출한 64개의 복숭아의 무게가 네. 요거 이상일 확률은 그랬네. 그러면 저기에서 표본의 개수가 64잖아. 그럼 8분의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표현될 거고 우리는 P 표본 평균이 M 플러스 2분의 1C 이상의 확률을 구하시오 라는 거야. 그러면은 얘를 표준화를 시키면 평균을 빼고 8분의 시그마인데 2분의 1C 이렇게 돼버리죠. 근데 C가 0.43 시그마니까
계산하면 0.215 시그마 이렇게 돼버리네. 그럼 이렇게가 어떻게 돼? 지워지죠. 그러면은 215 곱하기 8하면 뭐가 되나? 5, 8에 40, 8에 12, 8이 16, 1.72? 그러면 P, Z가 1.72 이상 이렇게 돼버리네. 예. 그럼 0.4573이니까 0.5에서 0.4573을 빼버리면 0.04. 이게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해가? 유성이 맞았니? 학건이 맞았어? 틀렸어? 지민이는? 틀렸어요. 선생님 근데 그걸로 아까 전에 그 99%의 실내 구간이 아래로 이어지는 거고 임의 수출도 임의 수출도 응? 다시 한 번만 뭐라고? 그러니까 복숭아 중에 임의 수출은 64개 그 있잖아요. 거기에도 그럼 실내 구간이 99%예요? 아니 실내 구간이라는 건 여기서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이 앞에 조건까지 해서는 이 조건을 가지고 네. 결국에는 요 C라는 값을 표현을 했었어야 돼. 왜냐면 여기서 이 C가 있거든. 근데 이 C가 뭔지를 모르잖아. 네. 그 C를 여기서 관계를 구하시오라는 거였다고. 아 그다음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른 문제가 되는 거야. 알겠어? 네. 힘들고 쏠려가지고 1519번. 풀어요? 아니요. 모평균이 모표준 편차가 4인 정기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시그마가 4, n의 값이 256, 99%의 실내 구간이 요 녀석일 때 B-A 구하라는 건 뭐야? 실내 구간의 길이 구하라는 거죠. 2 곱하기 K 2.58 곱하기 루트 N 16분의 시그마 이렇게 1.29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거야. 알겠니? 네. 네? 몰랐어? 에이 엄청 빨리 지나갔어. 그냥 우리 그거 있잖아.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거 대입한 거야 그냥 값들을. B-A가 의미하는 게 이 녀석이기 때문에. (1524번)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한 개의 무게는 모평균이의 모표준 편차가 3g인 정기분포를 따른다. 그 표준 편차가 3이라고 주어졌네.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중 n개를 이미 추출하여 구한 제품의 무게의 표본 평균의 값이 4xg이고요. 99%에 대한 신뢰 구간이 요 녀석일 때 B-A가 1.72 그때 n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네. 그럼 1.72는 결국엔 뭐랑 같은 거야?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랑 같은 거죠. 그러면 2 곱하기 K가 뭐야? 99%니까 2.58 그리고 루트 n분의 3 이거 계산하라는 얘기인 거네. 그럼 루트 n은 뭐가 돼요? 1.72분의 6 곱하기 2.58이죠. 그러면 소수점 두 개가 지워질 거고 3으로 나누면 2가 되고 3, 5, 15 아니구나. 3으로 안 나눠지는구나. (258이랑 170) 우선 2로 나눠볼까요? 129 86 3 44 3 9 나오네. n의 값은 81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이해됩니까?
1528번 한번 해봅시다. (28번을) 볼게요. 표준편차가 4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의 평균을 n, 크기가 1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모평균을 신뢰도 알파 %로 추정하였더니 신뢰 구간의 길이가 뭐가 됐대? 1. 1이 됐대죠. 그러면 같은 신뢰도로 얘를 추정할 때 D-C의 값이 2가 되도록 하는 표본의 크기는 그랬네. 그럼 여기서 이제 B-A라는 건 K 곱하기 루트 N 4분의 뭐가 돼야 돼?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D-C라는 건 뭐가 돼? K 곱하기 루트 N분의 4인 거잖아. 근데 이 값이 뭐가 돼야 된대? 2가 돼야 된대죠. 예. 그럼 위식에서 K는 1인 거고 이게 1이니까 루트 N이 뭐가 돼야 돼? 2죠. 그럼 얘네 값은 뭐가 된다? 4. 다 2를 빼먹네 계속. 이해됩니까? 예. 그래요. (1529번) 아 배고프다. 자, 1529번을 보면은요,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A 제품의 수명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A 제품 N개를 이미 추출하여 구한 수명의 평균을 바X라고 하면 95%로 모평균 M을 추정하였을 때 얘와 모평균의 차가 5시간 이하가 돼야 된대. 자,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 이거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 여기 뒤에 오는 식. 지민 얘기해봐. 네? 뭘 내요? 알죠 이거. 그 K 곱하기 곱하기 루트 N 분의 그거 뭐라 했지? 표준 편차 시그마. 시그마. 얘가 이제 5 이하가 되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95%에 대한 거 1.96이죠. 맞아? 루트 N 그리고 시그마는 50. 이게 5 이하가 돼야 된다고. 그럼 뿅뿅 지워지니까 10이죠? 그럼 루트 N은 크거나 같아야 돼. 19.6. 따라서 N의 값은 19.6의 뭐? 제곱. 이거 계산 여러분이 해서 찾으세요. 뭘 고개를 흔드는 거야? 아, 맞다. 의성이 때문에 해줘야 돼. 근데 저 때문에 너 또 어렵다 그러잖아. 66에 36. 어렵잖아요. 저러다 할까? 954 99 81 86 17 196 61 4 6 8 384.16 그럼 385? 맞아요.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야. 너희도 풀어보고 싶지? 아니요. 아니야? 네. 1533번 풀어. 뭘 아냐. 자, 영어 아니에요? 잘. 뭐였지? 네? 아씨, 모평균과 표본평균 차가 왜 0이야? 아, 물론 0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얘가 모표준 편차의 4분의 1 이하가 돼야 된대. 4분의 1 시그마. 오케이? 네. 그러면 얘가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4분의 1 시그마 이렇게 만족하면 되거든? 근데 K가 얼마야? 3이죠? 그럼 루트 N은 크거나 같아야 돼. 12. N의 값은
144. 최소값은 144.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뭐가? 이해 됐어요. 유형 2개 남았네. 아. (1534번)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A는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제품 A 중에서 49개를 이미 추출한다. 얘네 값은 뭐가 돼야 돼? 49. 그리고 구한 표본 평균의 값을 바X라 할 때 모 평균 M에 대한 신뢰도 알파 %의 신뢰 구간이 요 녀석일 때 알파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네. 근데 결국에는 이 알파랑 관련된 게 뭐예요? Z의 값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7분의 0.98 시그마랑 어때야 돼? 같아요. 뿅뿅 뿅뿅. 그럼 K가 뭐가 돼? 0.98이지. 그럼 여기가 뭐야? 98. 0.34잖아. 네. 그러면은 몇 퍼센트가 되겠어? 68%가 되는 거죠. 그치? 왜냐면 우리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아, 그럼 64% 아니에요? 마이너스 1.96부터 여기 1.96까지가 0.95여서 95%라고 했잖아. 네. 그치? 근데 지금 여기 실내 계수의 값 K가 뭐가 나왔어? 0.98이 나왔잖아. 그럼 여기가 0.98이면 여기가 0.98이면 당연히 이쪽도 뭐가 돼야 돼? 0. 마이너스 0.98. 네. 그럼 여기가 문제에서 말하는 신뢰도 알파 %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사건이 이해돼? 네. 1537번 해보세요. 뒤에 학원 있어요? 오늘은 테스트 보고 갑시다. 테스트 보고 선생님이랑 잠깐 얘기 좀 하고 가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79.6%의 신뢰 구간이라는 거는 얘들아 여기 0부터 Z값 중에서 2배에서 0.796이 되는 값이 뭐야? 0.94 0.796이 398. 요 값이죠. 그렇죠. 그러면 신뢰 계수가 1.27이 된다는 얘기야. 네. 그러니까 2 곱하기 1.27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L이라는 거야. 이해되니? 네. 그러면 신뢰 구간의 길이가 뭐가 돼야 된대? 2L이 돼야 되니까 2L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다 2배가 되는 거거든? 근데 루트 n분의 시그마나 이 앞에 곱해진 2는 변해 안 변해? 한 번에. 얘가 변해야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2.54가 되는 거죠. 네. 그럼 2.54는 0.4945잖아. 그럼 이걸 2배 하면 뭐가 돼? 0.98. 아니 98.9. 이렇게 되죠? 네. 그럼 98.9%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해돼? 네. 마지막 유형이네요. 1538번. 이거 말하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 일단 신뢰도가 높게 신뢰도가 높게 짧아지죠. 신뢰 구간을 구할 때 보기 좀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어. 자,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잖아. 네. 자, 기억봐봐. 표본의 크기가 일정하대. 크기가 일정하다라는 얘기는 n의 값이 일정하다는 거죠. 네. 신뢰도가 높아지면 그럼 k의 값이 커진다는 얘기거든?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는 길어진다. 맞는 거죠. 니은은 신뢰도가 일정하대. 그러니까 k의 값이 일정하다는 거야. 근데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분모가 커진다라는 거지.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길어지겠어? 짧아지는 거죠. 그리고 모평균 m이 커지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길어진다. 모평균 m이 길이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정답은 기억. 근데 네? 아까 전에 아니에요. 1541번 해보세요. 바로 찾았어요. 3번. 틀렸네. 왜? 얘안 풀었잖아. 틀렸다. 왜? 전에 다 풀어놨대 한 거는. 틀린 거를 고르는 게 아니었구나. 틀린 거면 2번부터 틀렸는데. 나 3번부터 봤어. 1번을 보면 네. 신뢰도를 낮춘다는 얘기는 K가 작아진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한다는 얘기는 n의 값이 커진다는 거거든? 그러면 얘가 작아지고 분모가 커지니까 어때? 전체는? 더 작아져. 저 작아지죠. 1번 정답이네. 니은은 신뢰도를 높인대. 그럼 K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커져요. 커진다는 얘기지. 그리고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안 돼요. n도 커져요. n도 커지지. 근데 이게 어느 만큼 커지느냐에 따라서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잖아. 한 1번이 정답이고 우선 2번 틀리 되겠네. 그지? 3번은 신뢰도가 일정하대. 얘 값은 변하지 않아. 그지? 근데 표본의 크기가 작으면 어떻게 돼? 점점 커지죠. 커져요. 그러니까 틀린 거라고. 신뢰도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를 9배 하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3배가 아니라 3분의 1배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얘가 커지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길어진다. 상관없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